안녕하세요. 솔선생입니다. 제가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에 대한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자기 표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이게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레슨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 표현에 대한 어려움, 토로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 무의식의 두려움이 강할수록 우리는 자기 표현에 대해서 더 어려움을 가지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자기 표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반응 때문일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욕을 들으면 어떡하지? 상대방이 화내면 어떡하지? 혹은 상대방이 오해하면 어떡하지? 등등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요즘 많이 발달한 게 그 소위 말하는 쿠션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두루뭉술하게 공손하게 말하는 거를 이제 쿠션체라고 속칭 부르곤 하는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이쁜 말,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진짜 생각의 에너지가 현실로 구현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일상에서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과 그래도 싸우기는 싫으니까 불편한 게 있어도 꾹 참고 그 사람과 어느 정도 표면적인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아마 애를 쓰고 노력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느끼고 있어요. 서로 불편하죠. 같이 있는 게 싫죠. 자, 내가 아무리 겉으로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과 조금 날이 선다던가 아니면 조금 마찰을 겪을 만한 일들이 나도 모르게 생겨버린다던가 이런 경우에 굉장히 당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AI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예쁜 말, 고운 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능숙해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심을 감추는 어떤 고도의 노련함들이 더더욱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는 것은 진심을 느끼는 촉 또한 발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현실을 바꿔감에 있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그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을 바꿔 나가는 것이 우선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서 어떤 큰 욕이나 반발 같은 것들을 좀 덜 겪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서 들여다봐야 할 지점은 우리 마음에 어떤 극단성을 지니고 있는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발산하는 에너지 같은 것이 일종의 공 또는 부메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세상에 공을 세게 던질수록 나에게 돌아오는 강도도 비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자명한 물질적인 법칙이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가 공을 벽에 세게 던지면 같은 강도로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어를 사용할 때 그런 이미지를 항상 생각하고 또 스스로를 다잡아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내 마음속에 어떤 극단성이 존재할까요?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서 양극단으로 나뉘어져서 싸우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여성과 남성,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 혹은 세대 갈등 같은 대표적인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당연하게도 한쪽의 성향이 극렬할수록 반대쪽에서의 반동도 크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무리는 또 다른 극단적인 어떤 무리와 계속해서 갈등, 그러니까 강력한 주고받음을 반복하는 현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사고의 극단성을 조금 줄여 나가면 사용하는 언어도 자연스럽게 극단적이라기보다는 양극단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아주 조화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내가 극단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또한 굉장한 극단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는 굉장히 파괴적인 사람, 도전적인 사람을 봤을 때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런 불편한 사람을 마주할 확률도 커지게 될 거예요. 내가 불편한 사람과의 좀 원활한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게도 내가 상대방의 어떤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 마음속에는 굉장히 미묘하게 극단성이 대부분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 성향 사이의 갈등, 남녀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잡아나가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각자의 미묘한 극단성은 가족, 연인처럼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극단성을 좀 잡아나가는 것은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강력한 반응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좋겠죠. 다시 말하면 양극단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은 겁니다. 남성이라면 여성을 아주 잘 이해하고 내가 이쪽 성향의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면 반대 성향의 정치적 성향도 아무리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모든 종교에서 상대방을 사랑해라 혹은 나를 내려놓아라 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때도 중요한 건 진심일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대전제가 아 그래 내가 맞지만 네 이야기가 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정도라면 딱 그 정도만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나의 생각은 세상의 반쪽만 이해하는 것이고 너의 성향도 세상의 다른 반쪽이겠지. 나는 세상의 다른 반쪽을 한번 배워보겠어 라는 태도로 상대방을 이해한다면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질 겁니다. 그렇게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면 양쪽을 아우르는 조화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사용하는 언어도 그렇게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극단적인 반동도 줄어들 겁니다. 저는 굉장히 부드러운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반응들이 제 삶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내가 언어적으로는 부드러움을 표방하고 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한쪽에 편향된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벽이 견고할수록 세상이 나에게 들어오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강력한 반응들로서 나는 나의 강력한 경계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이 걱정되어서 나를 표현하는 게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극단성의 지점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양쪽을 아우를 수 있는 사고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